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이형준님이 메일로 질문을 남겨주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는 영상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델링 파일을 하나 보내주셨고요. 이름은 로즈라는 장미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고, 마야로 이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사실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해도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뭐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뭐 요거를 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영준님이 얼마나 어떻게 뭘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걸 조언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장미만 있는데 장미 그 이파리하고 장미 그 배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장미 줄기 이런 것들도 지금 안 돼 있는데 뭐 그것까지라고 생각해야 되나?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이 장미를 정말 어떻게 보면 디테일을 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 놔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인데 어떤 부분을 딱 조언을 해달라고 하는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모델링 범주도 여러 가지 범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범위가 넓어서 하여튼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모델링 오브젝트에 대한 좀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게 되면 지금 이 오브젝트는 실제로 제가 한번 장미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장미를 검색을 했는데 이 장미는 이 정도의 꽃잎을 가진 장미를 본 적이 못 찾겠어요. 기본적으로 어디 갔니? 네, 장미꽃. 네, 장미꽃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상당히 모델링 자체는 상당히 많은 꽃잎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어떤 모델링 어떤 이제 소스를 보고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스가 저렇게 돼 있었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소스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꽃잎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모델링을 사실적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이 레퍼런스가 될 이 모델링 이미지나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잘 확인을 해서 해주는 게 좋은데 우선은 꽃잎의 개수가 뭐 얘가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아까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레퍼런스가 될 만한 그 표현을 할 만한 그런 이미지를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미지를 최대한 맞춰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꽃잎의 개수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표현해주면 좀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많이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속이 너무 비어 보인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게 되면 꽃잎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약간의 이런 말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려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적은 꽃잎으로도 약간 볼륨감이 있는 상태로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말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단순히 이제 이렇게 정형적인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이제 이 좀 다양한 형태로 말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표현해 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표현을 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델링에 관련된 부분
이 오브젝트는 상당히 좀 비효율적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오브젝트를 세퍼레이트를 해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나뭇잎으로 이제 꽃잎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나오게 되는데, 우선 이 오브젝트 한 나무 꽃잎의 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이상하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한쪽 가로 세로라고 생각하면 가로 부분의 이 버텍스의 개수랑 세로 부분의 버텍스랑 개수랑 너무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 뒤로 가게 되면 이 형태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 버텍스를 많이 추가를 해서 모양을 만들었고요. 이렇게는 적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모델링에는. 그래서 그 효율성을 좀 하기 위해서는 에디트 메쉬에 리듀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쉬에 리듀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줄이는, 메쉬를 줄이는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퍼센테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이 퍼센테이지 50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듀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리듀스가 되게 됩니다.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받게 되는데, 우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뭐냐면, 우선은 이 형태를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적은, 이렇게는 많은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이 형태를 유지하는데 이렇게는 너무 많다라고 생각되면 그 부분을 알아서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50%는 충분히 줄여도 괜찮지 않나 생각되게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도 충분히 여기는 이 형태감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말리는 것들, 이 모델링을 보니까 뭐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말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디폼이라고 하는 거에 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런 리니어에 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밴드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약간 말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밴드 디포머가 있고요, 핸들이 있고요, 여기는 밴드라고 하는 인풋에 커베처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말릴 수가 있는데, 적당한 원하는 각도와 그 다음에 이 범위, 이런 식으로 아래쪽 부분 범위를 없애고요, 위쪽 부분은 말리게끔 표현해주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는 이 핸들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하이 바운스의 값을 조정하게 되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형태의 말림을 이렇게 좀 표현해 놓게 되면 이 형태감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디포머 같은 경우는 이 오브젝트의 히스토리 지움으로써 되돌리니까 처음 그 모델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밴드가 적용되는 범위가 바뀌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다시금 변형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원하는 밴딩이 됐다라고 하면 선택을 해주고 에디트 딜리트 바이 타입에 히스토리라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밴드 디포먼 지워지게 되고 이 형태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약간 더 밴딩된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너무 지금 정형적인 약간 이 구부림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변화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핑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핑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렇게 램프라는 걸 이용해서 칼라 값을 줬는데요.
컬러 값에 램프라고 하는 걸 줬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나뭇잎의, 아까 나뭇잎이 아니지, 꽃잎의 텍스처는 실제로는 꽃나무, 장미, 꽃잎, 이렇게 장미 꽃잎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심이 있고요. 이게 퍼져나가는 주름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모델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아랫부분에 이 램프라는 걸 이용해서 하얗게 이제 만들어줬는데, 그것보다도 텍스처를 좀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조정을 해줄 수 있고, 지금 뭐 이거는 뭐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스페‌큘러가 남게 되는데, 이 꽃잎을 보게 되면 꽃잎은 반투명하고, 이 성질이 반투명하고 여기가 매끄럽고 빛이 이렇게 스페큘러가 맺힐 정도의 그런 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페큘러가 있는 상태의 이 텍스처인데, 스페큘러를 없애서 이렇게 빛의 반사를 없애줘야 될 겁니다. 뭐 아무튼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하게 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질문해주신 이 형주님이 어디까지 어떻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필요한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제 몰라서, 뭐 알고 있는 걸 굳이 제가 설명을 하면 더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뭐 필요한 범위 내 거를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실제 이미지를 가지고 디폼 변형을 하거나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꽃잎이 너무 많아 보이니까. 그 다음에 텍스처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색 텍스처가 아니라, 꽃잎은 여기 이 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살펴보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연출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맺혀 있다던가, 어디 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물방울이 맺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표현하게 되면 조금 더 리얼리티한 것들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 설마 여기는 꽃잎 말고 이렇게 줄기와 꽃잎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설명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이제 멀리서 이제 보게 되는 오브젝트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메쉬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는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그럴 경우에는 나뭇잎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나뭇잎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쉬가 아주 적은 오브젝트를 이렇게 4개의 버텍스만 갖고 있는 이런 메쉬를 만들어주고, 혹시라도 이걸 나무 꽃잎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모델링보다는 매핑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 방법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을 지프 칼라, 요런 이 칼라를 이렇게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알파 칼라, 트랜스페런시에 파일에 알파 칼라를 요런 검은색과 하얀색이 불투명, 검은색이 투명한 요런 알파 채널을 선택을 해서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램버트 해야 되는데 왜 블렌드 됐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뭇잎의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사실적일 수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이제 휘어지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플랜의 개수를 조금 더 늘려주고,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디폼의 밴드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굴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부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적은 메쉬로
큰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리얼리티,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델링이 아니라 매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진과 같은 뭐 그런 느낌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텍스처를 잘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어떤 조금 좁혀주면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을 좀 더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혹시라도 더 질문 있으면 메일 주소로 다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